네, 안녕하세요. 닥친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구독자 20만 찍고 느낀 점들을 제가 좀 공유하고 있는데 한동안 영상을 만들다가 좀 중단했죠. 다른 영상들을 좀 먼저 냈는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하드디스크에 이제 찍어놓은 영상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좀 방출하느라 그랬고요. 아직도 좀 많이 쌓여있긴 한데,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유튜브는 1인 채널로 해야 된다, 요 내용인데, 가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뭐 같이 시작하자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튜브는 1인 채널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분열에 대한 동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여러분 잘 보시면 처음에 여러 명이 같이 시작한, 혹은 뭐 회사에 소속돼서 시작했던 그런 채널들이 그 중에 누군가가 유명해지면 그냥 독립해서 채널을 개설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그런 게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열에 대한 동기부여, 인센티브가 되게 크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채널을 2인이나 3인이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면 남들 앞에 나서는 게 좀 부담이 좀 덜 될 것 같기도 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면 내가 하나의 영상을 만들 때 뭔가 n분의 1로 노력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n명이 모였을 때 뭔가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이득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채널이 이제 크고 거기에 수익이 많아지고, 그 수익 배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금액이 작을 땐 사실 상관없는데 금액이 커지면 이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닌데, 사실은 그 노력, 컨텐츠에 대한 기여도가 정확히 반영이 돼서 수익 배분이 되면 상관없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똑같이 엠빵을 하는 게 꼭 정당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되게 분열의 소지가 더 크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욕심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일로 다 분열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컨텐츠 같은 경우, 왜냐하면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막 떡상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초기에 그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컨텐츠를 몇 개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막 떡상을 해서 구독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안정된 조회수가 확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다른 멤버가 만들어내는 또 컨텐츠들이 계속 떡상을 했다.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에 큰 채널인지 따지기가 어렵겠죠. 혹은 실제로 나와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 A인데, 이런 콘텐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되게 좋은 기획을 했던 B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수익 배분을 할까요?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작으면 상관없는데 커지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튜브는 분열의 인센티브, 동기부여가 되게 크거든요. 무슨 얘기냐, 분열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채널에서 되게 유명해지면 단독 채널을 만들어서 나 혼자 더 열심히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쉽냐, 그냥 채널을 만들면 되죠. 채널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디 하나 계정 만들고 채널 만들기 해서 만들어서 채널에 영상 올리면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어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콘텐츠를 찍어내는 게 어렵지 않고, 구독자는 안 따라오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구독자 금방 따라옵니다. 왜냐면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제 연관 영상으로 띄우잖아요. 분열해서 나오면 그 나온 구성원이 계속 영상 올리면 구글에서 계속 연관 영상으로 띄워준단 말이에요. 비슷한 영상이고 보는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구독자들이 어떻게 넘어갈까요?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되잖아요. ATP 딱 한 개만 쓰면 구독자들이 바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상반되는 상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체를 공동으로 시작했어. 근데 그 사업을 어떤 분열의 요인에 의해서 이제 나누고 싶어요. 혹은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동으로 개원을 했어요. 근데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누구는 좀 날로 먹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싸움이 납니다. 분열하고 싶은데, 분열을 하면 새로 나가서 사업체를 차리면, 새로 나가서 개원을 하면 그게 잘 된다는 장담이 있나요? 그동안 거기에 오던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오나요? 절대 따라오지 않죠. 실제로 오프라인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면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오지 않고, 새로운 장소를 구하기 위해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숙련된 직원들이라든지 다른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그대로 넘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열이 됐을 때 내가 새로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마치 비유를 치면 상당히 많은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함부로 분열을 못 하죠. 분열을 하고 싶어도. 분열을 하느니
그냥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같이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건데,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은 분열이 너무 쉬워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분열을 하면 바로 그냥 구독자들이 따라오고, 내가 정말 하는 노력만큼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더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구속받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 실제로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2명, 3명이서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혼자 시작하세요. 그리고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되면 각자 시작해 갖고 합방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둘 다 더 성공하고, 같이 시작한 채널은 제 생각에는 계속 간다면 정말 대단한 거고, 계속 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편집은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편집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자동차 채널 영상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263AMG를 편집자 자막 따는 사람이 263AMG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 클래스 63AMG인데 263AMG라고 적은 거예요, 자막을. 그러니까 자막을 다는 사람이 아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막을 이렇게 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번역을 할 때도 그쪽 분야 전공 지식이 있는 사람이 번역을 하는 거랑 전공 지식이 없는 사람이 번역을 하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려면 크게 세 부분이 이제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컨텐츠 내용, 그 다음에 영상 촬영, 그 다음에 편집, 이 세 개가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을 보면 뭐 스튜디오에 가서 영상을 찍어요. 그러니까 영상은 되게 잘 찍히고, 편집은 또 편집 전문가가 해요. 그러니까 편집도 되게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자체는 되게 고급진데 이게 이제 서로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결하고자 이제 어떤 채널에서는 보면 크리에이터가 편집자에게 영상을 넘기더라도 컷 편집만큼은 자기가 해요. 왜냐면 컨텐츠 내용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아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제 컷 편집은 이제 기본이고요. 영상에 대한 편집, 촬영에 대한 이해, 이게 있으면 그걸 다 고려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영상을 처음에 만들 때서부터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일예로 제가 그냥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떤 영상을 보면 저는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아, 저 영상이 짐벌을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네. 아, 그러면 오도비 프리미어에서 와프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썼겠구나. 아, 그 와프 스테빌라이저를 쓰려면 카메라 세팅을 처음에 프레임 레이트를 높였을 거고, 프레임 레이트 높이고 셔터 스피드를 높일 거고, 셔터 스피드를 높이려면 ISO를 좀 높였겠네. 그걸 염두에 둬서 카메라를 찍을 때부터 어도비 프리미어의 와프 스테빌라이저라는 기능 펑션을 쓸 거를 생각해 놓고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찍으면 편집을 할 때 이게 예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카메라 찍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이 편집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이런 걸 생각을 못 하고, 컨텐츠 찍는 사람은 아예 그런 거에 대한 걸 모르면은 이게 다 따로 놀게 됩니다. 되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설령 컨텐츠를 찍어 놓고선도 편집자한테 그냥 넘겨버리면 편집자는 그 컨텐츠 만든 사람의 그 내용에 대한 아무 이해가 없이 그냥 통파일만 받으면 그냥 그 통파일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고, 그 내용의 본질이 뭔지 중요한 게 뭔지, 사실 그런 걸 정말 성의 있게 편집할 편집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촬영도 본인이 뭐 카메라에 대한 전문 지식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은 그래도 좀 버릇을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걸 알고, 그거를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내가 나중에 편집자한테 의뢰할 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컷 편집은 하고 넘기는 게 사실은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편집자한테도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야, 편집하는 게 쉽냐? 촬영하는 게 쉽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편집하는 거 쉬워요. 편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편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뭐 방송국 수준의 편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편집입니다. 그 정도의 편집 내용은 그냥 제가 옆에다 놓고 과외하면은 한 1시간 정도만 가르치면 충분한 내용에, 그 정도만 할 줄 아는 정도의 편집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편집 지식도 갖지 않고 그냥 다 의뢰해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꼰대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편집해보면 되고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 비밀인데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편집을 하면 되고, 영상 촬영도 어느 정도는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옛날서부터 DSLR을 써와서 사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편이고, 영상으로 넘어오면 이제 프레임 레이트나 뭐 조금 더 이해해야 될, 확장돼야 될 영역들이 조금 있는데,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많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사실 막 그 정도 다 알아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되게 꼰대처럼 얘기하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카메라가 안 팔립니다.
카메라 시장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고 폰카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폰카는 렌즈의 구경이 작기 때문에 그 렌즈 이후에 디지털 센서가 아무리 발전하고 그 코딱지만한 판형에 화소수 때려박고 뭐 만들어도 그 로우 데이터 자체의 파일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정말 그 옛날 사람의 꼰대 같은 마인드로는 야 폰카는 안 돼, 그건 진짜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그 로우 파일 자체는 이제 한계가 있죠. 렌즈 구경이 자꾸 판형이 작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폰카의 결과물이 계속 보는데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결국 이제 후보정의 영역들로 극복이 되는 건데 로우 데이터가 적어도 정말 후처리의 역할이 너무너무 큰 게 와닿아 느껴지고 사실 그런 게 되게 가짜 이미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사실 정말 그 로우 파일 자체를 보여주면 오히려 더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제 되게 꼰대 같은 마인드라서 야 동영상을 촬영한다면 자고로 조리기랑 셔터 스피드, 동영상에서는 이제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다 같이 어우러져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자동 오토 기능이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정말 숙련된 기사가 세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오토모드, P모드를 찍는 게 훨씬 더 잘 나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되려면 좀 세팅이 변형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오토모드가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10년 전의 오토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좋아하는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님 채널에서 이제 이런 주옥 같은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편집도 하고 영상 촬영도 하고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되게 질 높은 영상,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용호수님이 만드는 그런 영상을 보면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영상인데 그 영상에서 되게 보이는 게 많거든요. 막 이런 걸 했겠구나,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게 막 보이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알면 훨씬 더 많이 보이겠죠. 저도 뭐 많은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남들보단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다 할 줄 알면 다른 채널들을 보면서 이제 보이는 게 많고 거기서 또 배우고 그게 반영이 되고 영상이 조금씩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도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깊이의 정도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기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통제할 줄 알아야 그게 이제 좀 바람직합니다. 그 수준은 그렇게 깊을 필요는 없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주제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